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원 처리 중에서도 전기 민원 처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드라 TV가 시설관리 전문 TV다 보니까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내는데, 이제 영상이 보통 10분 이내 또는 쇼츠로는 1분 이내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오해를 하는 것이 규정도 안 맞다, 뭣도 안 맞다 하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는 이해합니다. 왜? 제 현장의 업무를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들 경험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경력을 우리가 쳐주는 것이 많이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능력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 업무라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관리소장님 되실 분도 있고 관리소장님을 하시는 분도 있어. 그리고 관리소장 밑에서 팀장 밑에, 과장 밑에, 또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면 단계가 한 3단계, 4단계가 막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자, 관리소장이다 했을 때는 이해하는 정도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팀장은 자기 분야에서 맡은 것을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말단으로 가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때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찮은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이거지. 우리가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업무가 뭡니까? 기본적인 업무입니까? 아니면은 민원 업무입니까? 기본적인 업무보다도 민원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때려치우는 일도 많고 현장이 더럽다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제 시설관리에서 민원은 누가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민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민원이 옵니까? 책임자한테 민원이 거의 다 오는 겁니다. 책임자가 받아서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어떤 사람한테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책임자가 민원을 받아서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원이 오잖아요. 민원이 오면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안 받을 수도 있죠. 바로 전화 와서 받으면 담당자가 이걸 내가 처리해야 될 거다 말아야 될 거다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서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민원 처리가 어떠한 평가까지 받으냐면 현장팀이 우수한 팀이냐 아니면 진짜 형편없는 팀이냐의 판단이 어디서 나와버리냐면 민원에서 나와버립니다. 전기, 기계, 건축 영선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전기실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기계실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요청한 게 큰 게 아니에요. 경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현장 책임자라든가 그 팀들이 받아서 처리해 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의 평가가 팍 달라져요. 민원 요청을 했을 때 현장에서 착착착착착 처리가 되면서 완료 보고가 가면 이 현장 팀들은 참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그 팀이 바뀌었을 때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즉 죽은 후에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가 나오냐면 전에 팀들은 잘하던데 왜 이번 팀들은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는 이제 관리자 자세라든가 소통 능력, 그 팀의 능력까지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잣대가 민원 처리에서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콘센트를 하나 달아달라, 전등을 하나 달아달라 이런 요청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누가 받습니까? 현장 책임자가 받는 거지. 상대방에서 뭐라고 물으냐면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 하세요? 안 합니다.
있어요라고 물어요. 제가 이제 미팅을 갔잖아요. 있어요 해서 물어. 그러면 판단해요. 묻자마자 없어요 할 수 없잖아. 없어요 할 수 없어. 어떻게 돼?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했을 때 이제 현장에서 책임자가 판단하는 거지. 우선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판단하고, 그 다음 현장 여건을 이제 들어봐. 그러면 현장 책임자는 그 내용 여건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 그 다음에 자재 같은 거 필요하면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얘기해요. 그럼 자재 명세를 올리겠습니다 하면 돈 얼마든지 돈 쓰세요.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했었는데 골치 아픈 게 없어지잖아.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자재야 팍팍 대주지. 자, 이런 결정이 끝나면 현장 책임자가 이제 뭐 부서장을 부르든가 아니면 자기 팀을 불러서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팀을 불러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다. 어떻게 할래? 하자 하면은 거기서 갑자기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미 현장 책임자가 받아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는 규정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팍팍 반발이 올라와.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진짜 골치 아플 때는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요. 뭐 무슨 오다만 따오면 전기주임도 그렇고 기계주임도 그렇고 우리는 못합니다. 특수 업무라서 못합니다. 특수 공법이라서 못합니다. 뭐 법적이 이래서 못합니다. 이 월급 가지고 못합니다. 나 이거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만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거부해. 비스 하나 박는 것도 안 된다 그런 거야. 비스 하나 박는 것도. 일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페인트 하나 이렇게 바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특수공법이래. 참 갑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나? 외주 줘야 되는 거냐?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계획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오다를 내린다고. 근데 그 판단하고 오다 내리는 것을 현장 책임자가 참 능숙능란하게 잘하면 또 밑에 사람들이 좀 편해. 근데 대책 없이 오다 내리고 대책 없이 받아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불평불만도 터지고 그러죠. 근데 100% 정확하게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100% 정확하게 받아올 수가 없어요. 이제 시설관리 이제 기본 업무 같은 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업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기, 기계, 소방, 건축이라든가 이런 업무 중에서 기본 업무들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골치 아픈 업무가, 기본 업무 중에서도 골치 아픈 업무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되는 거, 검침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세이브 해달라 했을 때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좀 골치 아픈 업무가 되고, 며칠에 한번 발생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민원 업무인데, 이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면 전기 기계 설비가 이미 딱 정확하게 이제 설계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려고 하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면서 막 리드선 쓰잖아요. 멀티 콘텐츠도 막 쓰잖아요. 왜 써요? 불편하니까. 기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빈 건물에 채워지면서 보면은 설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설계에서 시공한 거 가지고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되는 게 많아. 전동도 추가가 되고, 전열, 콘센트도 추가되고, 뭐 다른 것도 추가돼요. 자, 이런 추가되는 민원들이 막 쏟아진단 말입니다. 신규 현장에서 몇 년 안 된 현장들은 많이 쏟아져요. 자, 이러면 이런 것을 시설관리 요청으로 와요. 민원으로. 그러면 이런 민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못한다고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댓글에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현장이
여건이 그렇다면. 그러나 대부분 현장은 시설관리에서 경미한 것은 다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전기공사업법에서 경미한 공사라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인 경우에 뭐 조명이라든가 뭐 조명 교체라든가 뭐 배선 기구 교체 뭐 일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시설관리에서 해당이 안 돼요. 시설관리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공사법에 나오는 공사 범위, 경미한 공사 범위를 시설관리 업무 현장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사하는 거야, 공사. 공사 범위에서 적용되는 범위지 전기공사 범위를 벗어난 시설관리, 즉 안전관리자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관리자법이 우선이에요. 즉 시설관리법에서 안전관리자의 판단이라 이거지, 판단하에 업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참고 영상을 보여주면 공사업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사업법하고 시설관리 업무는 틀려요. 공사업법은 공사 규정에 대해서 검사도 받고 뭐 감리도 받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런데 시설관리 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시설관리법 나온 거 있습니까?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공사하는 거 중요하죠. 공사하는 건 2, 3년만 지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시설관리는 30년, 50년, 60년의 건물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법이 있냐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계속 지어진 건물에서 그 다음 검사를 안 받아. 점검을 안 받아. 안 받는데 맨날 할 때마다 전기공사법 따지고 뭐 어디 안전공사에 신고할 거예요? 어디 신고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 업무는 법이 없습니다. 즉 그 이후에는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사용자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안전관리자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 외주를 줄 건지 판단도 하고, 외주 업무 업체가 들어왔어.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가 뭐 공사법 따르고 합니까? 안 합니다. 업체 누구의 관리를 받아요? 현장 직원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현장 직원이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그것을 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는 누구한테 검사 확인을 받는 거예요? 시설 관리자한테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누가 이미 끝난 과정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5만 가구 배치를 하면 그걸 규정받습니까? 이리도 했다, 저리도 했다, 요리도 했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건물 쓰면서 뭐 건물에 상가면 상가에 매일 그 상가가 60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내부의 시설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기공사법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뭘로 해요? 인테리어 공사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 그래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소방법도 있고 소방시설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옳다 그러다 자꾸 전기공사업법이라든가 뭐 기계공사업법을 시설관리에 갖다가 적용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적용하는 것은 현장률이 제일 우선입니다. 현장률이 제일 우선이에요. 나머지 뭐 전기공사업법이니 뭐니는 이제 크게 그 범위가 컸을 때 현장 책임자가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뭐가 가요? 그때는 공사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전, 화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잖아요. 그때는 시공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사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규정에 맞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왔냐? 이제 제가 영상에 보냈잖아요. TV를 하나 설치했는데 니드선을 막 끌고 어지럽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TV 옆에 콘센트가 없으니까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책임자가 오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콘센트를 달아달라. 하나 달아달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죠. 콘센트 하나 박는 게 뭐가 힘들어? 안 힘들잖아요. 그러면 박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장 확인을 해야 돼. 부하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용량이 먹는 부하냐, 에어컨이냐, 이러면은 이제 전열에서 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용 회로를 따와야 되는 경우인데, TV 하나 달 거래. TV를 연결할 거래. 그리고 주간에만 쓸 거래. 그러면 주변에 콘센트가 없어. 콘센트가 없으면 바닥을 깔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콘센트는 어디서 만약에 전용이다 했을 때는 분전함이 뭐 20m, 30m 거리에 분전함이 있어. 20m, 30m 거리에 분전함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용 공사를 하면서 배관 공사, 그 다음에 입선 공사 하면서 콘센트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20, 30m를 뭐 케이블 깔고 배관 깔고 케이블 깔고 천정 뜯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럴 땐 현장 책임자가 이 정도는 우리가 조명해서 따도 되겠다. 그래서 조명해서 따버리는 겁니다. 이제 콘센트 설치하고 콘센트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명에서 땄다라고 표시해주면 나중에 이거 왜 안 들어 하지만 거기서 조명에서 땄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드릴 하나 쓰는 정도는 스위치만 올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룰대로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등하고 전열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리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일 수 있지, 권고사항.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부하를 쓰는데, 전등, 전열 1, 전열 2, 그 다음 전열 3, 그 다음에 에어컨, 세탁실, 막 해서 차단기가 5개, 6개로 막 분리되잖아요. 자, 이거는 전기 기본에서 분기 회로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기 회로수라고 하면 가정에는 차단기 2개면 끝납니다. 전등 전열로 하는 게 아니고 분기 회로수 하면은 전기 기사 시험에서는 1분기 차단기 20A 차단기면 이것을 15A까지 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서 분기 회로수를 계산을 해요. 15A 하면은 30A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차단기가 30이야. 따지면 그러면 30A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차단기 2개면 다 쓸 수 있지. 분기 회로수를 만약 2개로만 했다. 이것을 전등 전열로 할까요? 전등은 남고 전열은 부족하잖아요. 그때는 구간으로 나눠야 되겠지. 구간으로 나눠야 사실은 평등한 거 아닙니까? 전기의 기본에서 계산은 이것을 전등 전열로 나누는 게 아니고 분기 회로수는 용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용량. 만약에 1분기 가지고 안 돼. 그러면 2분기 하는 거예요. 2분기. 그래서 차단기를 2개 설치하는 거예요. 차단기를 2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고, 우리가 전등하고 전열로 나누고 전열 3로 막 나누고 하는 것은 그때는 사용 편의주의 원칙이에요. 사용 편의주의. 즉 전등만 나가라. 전열 막 짬뽕 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정전 구간이 축소가 되는 거지. 차단기를 여러 개 하면. 그렇게 해서 차단기를 막 쪼개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요즘 사용자 편의주의를 위해서 차단기가 10개씩 막 달린 곳도 있어요. 10개씩 달린 곳도 있어. 자, 이런 것은 분기 회로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전기의 기본 설계에서 분기 회로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이제 분기 회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분기 차단기를 결정하는 거지. 분기 회로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분기 차단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전기를 하는데 고집이라는 건 뭐냐면 원칙도 제대로 모르면서 계속 전등하고 전열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는 큰 건물에 공사할 때는 전등 전열을 분리해요. 그러면 전등은 하나지만 전열 차단기를 몇 개예요? 6, 7개 막 됩니다. 많이 분기되잖아요. 그때는 용량별로 분기해 놓기도 해요. 차단기 하나당 콘센트 한 3개, 4개씩 이렇게만 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콘센트 숫자대로 분기 회로수를 만들어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시공 감리들은 뭐 그냥 그 설계대로 그냥 시공 감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공이 다 끝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현장 여건 하다 보면 조명에서 콘센트를 딸 때도 있고 콘센트를 가지고 조명을 하나 더 달 때도 있어요. 이제 역순으로 할 때가 있다 이거지. 그것은 현장에서 맞게끔 현장 책임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자 되시는 분 또는 전기 자격을 갖고 아니면 전기 경험을 갖고 현장 시설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을 뭐 법과 원칙을 따라서 뭐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현장의 룰대로 현장에서 맞게끔 이제 업무를 처리하면 돼. 즉 안전하게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배선이라든가 이런 거 불 안 나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이거 하면은 어떻게 뭐 누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걱정은 여러분들이 현장 업무를 하시다 보면 노하우로 알게 됩니다. 노하우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 업무 하면서 원칙도 중요합니다. 원칙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업무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 할 때는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 고맙습니다.